근데 시간을 벌어주는 엄청난 자금이 이제 불출됐다라고 해서 좋긴 좋은데요. 이게 미선물이 급락을 넘어서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하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두 가지 조건만, 딱 두 가지만 만족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효키랍니다. 자, 어제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요,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한 세 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신 내용이어서 제가 사실 오늘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우리 한국 증시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미 선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또 발동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일단 좀 짧게 영상을 남겨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남겨드립니다.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시장이 오늘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왜 안 좋은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 내용 꼭 꼼꼼히 끝까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남겨드리고 제가 좀 자세히 영상을 찍어서 이 영상 다음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 새벽, 미국이 이제 어제죠. 1조 달러라고 하는 연준과 행정부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자금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하나로 치면 거의 120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1조 달러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돈을 부어서 이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하원 통과할 때 경기 부양 채간이 한 수십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상원에서 요것보다 더 강한 7,500억 달러로 확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야기한 게 놀랍게도 현재 여당인 공화당 쪽이 아니고 야당 쪽인 민주당의 상원 그 원내대표인 척 슈머라고 해요. 이걸 갖다 이제 문우신 장관이 받아가지고 최대 1조 2천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건데 참 미국도 보면은 서로 진짜 죽일 듯이 싸울 때는 싸우다가 대통령 앞에서 막 연설하고 있는데 연설문 찍고 막 하다가도 위기가 오면은 진짜 초당적으로 이제 협력을 하는 거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안을 보면은 미국 국민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안도 있죠. 정말 공격적인 정책이 아닐 수가 없는데 분명 이 자금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경제가 완충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거다 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막 띠링띠링 소리 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각 종목들 선물에서 이제 하락 이제 신호가 뜨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벌어주는 엄청난 자금이 이제 불출됐다라고 해서 좋긴 좋은데요. 이게 미선물이 급락을 넘어서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하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한마디로 이거는 일종의 시장의 니즈를 정부가 아직 채워주지 못한 탓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연준은 7천억 규모의 자금을 풀고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거의 회귀를 시켰죠. 근데 일단 최근 폭락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일간 폭락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 사실은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했던 만큼 처음에 이제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약했습니다. 조금 약했죠. 반등이 좀 약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그 약했던 이유가 이제 정말 쉽게 표현을 하면은 바로 시장의 마음을 몰라줬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현재 진짜 원한 건 뭐냐면 회사채 매입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지금 계속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이 일드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뭐 하이 일드 채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이 높이 얻다 이제 수익을 높게 얻을 수 있는 상품인데 하이 일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높은 대신에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WB 플러스 이하 정도 이제 수준을 이제 채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결정타가 나왔죠. 네, 사우디랑 러시아가 원유에 대한 치킨 게임을 시작하면서 이제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업들이 자금이 불안하니까 단기 시장인 이제 레포 시장이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거를 막으려고 연준은 레포 시장 쪽에다가 안전자금을 갖다 키우면서 이제 오버나이트, 즉 이제 하루짜리 레포에 대한 공개 시장 조작을 하겠다 해서 5천억 달러를 투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연준은 레포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제 기업 어음을 CPFF라고 불리는 기구를 통해서 자금 공급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CPFF는 예전에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요. SPV라고 특수목적 기구라는 이름으로 좀 더 이제 유명한 기구예요. 작게 처방했다가 약효가 없으니까 더 센 거, 요거 했다가 더 센 거, CP 매입까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 큰 불은 잡았다라고 사실 저는 오늘 오전까지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선물시장 그 서킷 브레이크 터지고 우리나라 지금 종목들 막 급락하고 있고 현재 지금 코스피 마이너스 4.25%, 코스닥 마이너스 4.63%, 뭐 일반 종목들 다 망가지고 있고 뭐 손절에다가 뭐 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시장이 원한 건 미국 시장이 원한 것은 하이힐드 쪽을 정부가 책임져 달라라고 지금 뭐 이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은 이거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선물 시장이 밀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처음에는 견조하다가 갑자기 지금 밀리면서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불안감이
쉽게 안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제가 다음 영상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지만, 시장은 여러분들 현재 미국 시장은요, 딱 두 가지만 만족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겁니다. 자, 그걸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첫 번째 조건에 따르면은 아예 연준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하이힐드 채권 쪽을 포함한 회사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해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물론 금액에 대한 제한은 있어겠죠. 아니면 이제 그 금액에 대한 제한도 시장이 원하는 정도 수준. 사실 시장은 무제한을 원하지만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날지는. 자, 그런 발표를 아예 해주든지, 그게 아니면은 사우디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유가를 좀 다시 원상복귀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근데 굳이 유가와 관련된 기업 말고도 지금 이제 자금 압박을 받는 하이힐드 수준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유가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최근에 이슈가, 코로나 이슈가 터지고 나서 한 번 더 레벨 다운 되게 된 게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 유가를 둘러서 치킨 게임이 터지면서 한 번 더 제대로 누른 거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아킬레스건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쉐일 기업들이 많이 좀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쉐일 기업들 어떤 채권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하이힐드 채권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할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아예 하이힐드 채권 쪽을 갖다가 이제 포함한 회사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해주겠다라는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은 사우디한테 얘기해가지고 유가를 갖다 안정화시키든지,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일단 결정돼야 돼요. 일단 하나가 결정이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중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뭐 유럽, 미국 이렇게 쭉 이제 높낮이가 있는 파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피크기가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두 가지 조건만 만들어지면은 미국은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도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언제 이 시점 알 수 있냐? 첫 번째, 일단 연준이 발표를 하겠죠. 뭐 하이힐드 채권을 매입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아예 대놓고 하든지, 아니면은 사우디랑 러시아 간의 어떤 중간 역할을 해서 유가를 좀 안정화시키든지, 요것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건 어쨌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이제 언론에서 기사화되니까 알 수 있는 부분일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피크기가 지났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이동도 금지시키고, 뭐 MLB 메이저리그도 늦게 하고, 모든 리그들 다 이제 늦게 하고, 모든 행사들을 다 중지시켜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인고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연준은 굉장히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 하이반 타이반으로 엄청난 돈들이 시장에 뿌려지고 있어요. 결국 이 자금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저 두 가지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이 증시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지고 올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위쪽으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힘을 내서 좀 버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하락 퍼센티지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반토막 이상이 났기 때문에 그때가 더 심했어요. 경제 상황도 어려웠고 그때 모든 게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경제 상황 괜찮고 올 연말 미국 이제 대선 있죠. 트럼프 돈 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반 조건 자체가 다 괜찮아요. 이대로 미국 증시는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버티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었는데,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작년, 재작년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 때부터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죠. 그리고 바로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뭐 이제 유가까지 터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98년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이 넘어갔는데 좀 조용했었던 해는 단 1년도 없습니다. 뭐가 터져도 항상 터졌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최후의 승자가 누구였냐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거에 좀 무덤덤히 대응하고 눈 딱 감고 계좌를 아예 딱 닫고, 그리고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저는 지금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될 것 같고, 돈의 기본 습성, 돈이 어떤 놈인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에 염두를 해두세요. 돈이란 거는 절대로 손해보고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 자금들 마찬가지죠. 정부 자금 어디서 나오는 거였어요? 국민들의 혈세잖아요. 절대 그대로 날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바라는 점,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추경을 발표했는데 모자라요. 10조쯤 했는데 모자라요. 제가 원하는 바는 한 100조쯤 해줬으면 좋겠는데, 미국 이번에 발표한 게 미국 전체 GDP의 5%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 안 돼요. 0. 몇 %대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번 퍼주면 한 100조 정도 갖다 퍼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한 50조만 돼도 주식시장만 좀 활성화시키면은 부동산 시장 쪽으로 돈 안 갑니다. 주식시장 쪽으로 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더 풀어서 이제 이 기회에 확실히 미국과 같은 라인을 좀 탔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자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두 가지 조건 잘 파악하시고, 위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오케이 되고 밑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크기가 지나야 되는 부분,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버티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힘내십시오. 구독 신청 위에 눌러주시고요. 이상 효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